공인사님,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자기개발 분야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시는 책도 좀 그 분야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개발 도서, 아니면 뭐 경영 도서, 아니면 뭐 많은 그런 논픽션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책도 대부분이 논픽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논픽션만 읽는 게 아니라 픽션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소설. 예. 특히 대표적인 이제 소설 같은 책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남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이제 고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인데 남독이 다양하게 읽기입니다. 예. 다양하게 읽으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까칠해집니다. 까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엉뚱해집니다. 이거는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은 겸손해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독을 하게 되면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대한 세계에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 남독을 하는 게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픽션, 소설을 남독을 하라고 그렇게 꼭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게 좀 제 개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공인사님은 아시면 저는 이제 영화 리뷰글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솔직히 책은 많이 안 봤어요. 체인지 그라운드 오기 전에는. 지금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근데 그때 영화를 많이 보면서 그게 영화를 많이 봤던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문해력 상승에도 도움이 됐고 뭐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꼭 논픽션이라든지 자기계발 서적만 봐야지 또는 우리한테 뭔가 지식을 전해주는 책만 봐야지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픽션을 보고서도 소설을 보고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소설을 많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남독의 일환으로 소설을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웅이사님은 소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보진 않는데 소설 좋아해요. 어떤 특히 책 역사 소설. 역사 소설. 특히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삼국지죠. 맞아요. 웅이사님 삼국지 덕후세요. 네, 삼국지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각 인물별로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화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사마이, 유비 뭐 이런 식으로 관우 이런 거면은 다 보죠. 저도 삼국지 많이 좋아하고요. 저는 소설, SF 소설을 많이 좋아해요. SF?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제가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니까 그런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공대 출신이었어요? 예, 이래봬도 공대. 그런데 숫자 계산이 약간 좀 흠인데, 그래서 그런 SF 분야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소설을, 내가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소설을 봐야지, 이렇게 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왜 보셨어요? 저는 그 소설에서 그 캐릭터들, 너무 다양한 캐릭터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런 캐릭터를 알아가는 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소설을 왜 봤느냐? 재밌어서 봤어요. 막 아이작 아시모프 이런 SF 거장들 소설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제가 소설을 남독의 일환으로 삼으시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뭐냐? 진입장벽이 낮아요. 재미있다. 네, 재미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이게 남독이라 그래서 다양하게 읽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솔직히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평생 가도 안 읽어볼 것 같은 책. 이런 걸 읽으면 정말 남독의 의미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도 내가 읽어보면 정말 내 세계관도 넓어지고 다양한 창의성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책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내가 평생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읽는다고 민법 이런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뭐 헌법 이런 걸 읽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은 솔직히 말하면 하루가 뭐예요? 한 3일도 안 가고 한 2시간 읽다 말 거거든요. 아무리 오래 읽어도. 그래서 남독을 저도 이제 남독을 시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너무 다양해져 버리잖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독을 한다 그러면 좀 진입장벽을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소설만한 게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진입장벽이 낮추는 게 재밌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역사 같은 경우, 역사 소설은 역사 이야기를 담아주고, 아니면 뭐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문화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독을 하게 되면은 소설을 주요 수단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소설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머리가 좋아지느냐? 사회적 지능이 높아져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소설을 많이 보면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 케이트 오틀리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픽션을 자주 읽은 사람은 타인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 이게 어떻게 예시를 들게 되냐면, 소설을 읽으면은 우리가 몰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게 몰입이 되냐면 주인공의 심정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소설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남성이잖아요. 근데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30대 중반의 남성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만약에 소설의 주인공이 10대 후반의 여성이라면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10대 후반 여성의 감성에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최근에 요 경험을 했는데, 섀도우 앤 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판타지 소설이고, 주인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 여성의 심리가 아주 정말 구구절절히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국민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저도 물론 그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내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한 인간일까봐, 뭐 어떤 제 능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겁낼 텐데, 요 소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걸 부담스러워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하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관점을 몰입해서 공감하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나이 또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되는 능력이 커지는 거고,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어디선가 그런 연구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 가운데서 소설을 많이 읽는 그런 친구들이 인간관계, 공감 능력 이런 게 높다고. 교우 관계가 훨씬 좋다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설을 보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설 그거 봐봤자 시간 낭비 아니냐, 그냥 재밌고 땡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면도 있고 비합리적인 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고, 근데 그런 면들을 다 따져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픽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공감하는지, 그런 능력들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미 없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인간미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소설에 있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로 사회적 지능이 높아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희가 보는 자기계발서나 논픽션들, 이런 책들은 대부분이 이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거는 하나 좀 문제라고 봐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에. 그런 자기계발서들은 그걸 실패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까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시도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그랬는데 이걸 시도했다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책이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건 알죠. 그걸 시도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그래서 꾸준히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그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실패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설이에요.
소설은 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이고 심지어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설들은 항상 실패를 깔고 가요. 저 삼국지를 좀 한 장면을 예를 들면은 그 유비가 모든 걸 잃고 유표에 밀탁하러 갈 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 허벅지를 찌르거든요. 되게 한탄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허벅지에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는 거. 말을 타면서 허벅지에 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 나이 그때가 한 48 정도 됐을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와, 정말. 근데 저런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역경을 딛고 왕이 되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심경으로 그 실패를 극복해냈느냐. 그렇죠. 그거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실패를 극복할 때 물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전략,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계발서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분을 느꼈고 이런 기분들도 여러분을 가지시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책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왜냐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이론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계발서나 어떤 경영서나 과학서에 나오기 힘든데 소설에서는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물마다 사건마다 각양각색으로 그런 실패를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뭐 똑같이 따라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는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되새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 픽션은 실패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네. 특히 그때 얼마나 그게 힘들 수 있는지. 네. 말씀드리면 그 니체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코미디언 코난이 이 명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알려주지 않은 게 있대요. 뭐냐? 그 죽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 고통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정도 힘든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섀도우 오브 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소설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정말 심각한 실패를 넘어서 배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마음을 슬슬 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나중엔 사랑에 빠지는 존재가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존재가 최악의 악당이었던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하기만 했던 거고 되게 최악의 악당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느끼는 그 비참함, 그 슬픔 그런 것들을 우린 살면서 그 정도의 배신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서 아, 이 정도 배신을 받으면 이 정도로 슬프고 이 정도로 가슴이 아프구나 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어쩌면 실제로 그런 일을 마주쳤을 때 생각보다 덤덤하게 오히려 그래 이런 고통은 당연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왜 신영준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실패를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픽션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게 탁 와닿았는데 정말 소설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 속에서 인생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탑재가 되면 어떤 위기나 어떤 기쁨이 와도 항상 그 중용의 상태로 사전에 이렇게 자기만의 포지션을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딱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소설의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특별한 막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요. 내가 힘들 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감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데 예를 들어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 그럼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 그 유비의 사례처럼 유비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냥 풀리는 거죠, 감정이. 네. 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내일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사랑에 배신당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 현실에서 그 믿었던 애인한테 뭐 애인이 바람을 폈다가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는 분들 그런 사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기와 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 노래가 인기가 있는 거고 이별 소설이 인기가 있는 거고 전 맞아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공감만 하거든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한 가지 분야만 읽기보다 여러 분야의 책을 낭독하는 게 좋은데 그 낭독할 때 소설을 읽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진입장벽이 낮다. 왜냐? 소설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설을 읽으면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은 인생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회, 특히 실패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